네, 지난주 데꾸라. 그 처음 시작할 때 네네. 그 맨날 소리를 지르고 시작하는데 그것도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왜냐면 처음에 텐션 애 떨어지겠어. 텐션을 좀 올려놔야 돼. 무슨 현장에서 텐션을 텐션 올리기 시작해야 돼. 아니 그나저나 네. 우리 야구라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야 2만 원이란다. 뭘 발전을 하니? 이런 저기 쓸데없는 저기 소품 살 거면 내 통장에 돈을 더 꽂아줘. 야 지금 정산 안 하니 정산? 근데 이거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데꾸라 찍을 때 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찍는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예. 계속 이 테이블이 낮다 보니까 계속 고개를 쳐박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사실 우리도 이거 야구라 찍는 이유가 그래도 얼굴 좀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저는 이제 관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 그리고 얼굴 근데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 데꾸라가. 맞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야 그래도 GPD 야 이건 빨리 왔다. 이것도 중국에서 온 거니? 중국산이야. 제 중국에 저기 홍보처럼 생겼잖아. GPD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책이 큽니다. 린사오민이에요. 린사오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야구란데요. 지난주 올라온 댓글 중에 장승나님 말대로 신당동에 마봉님 할머니 맞은편에 주황색 간판, 그 집에 DJ가 있고 DJ의 LP판도 많이 있고 노래도 나오고 카톡으로 사연도 신청곡 받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그냥 DJ분 혼자서 라디오처럼 토크하시더라고요. 저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당동, 우리가 신당동 네. 떡볶이 좀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있다고 하시네. 나중에 신당동에서 브이로그 찍고 즉석 떡볶이 먹으면서 증문즉답 해주세요까지. 한번 가자 언제? 좋다 이거. 진짜로 날 잡아서. 자 그러면 들어가서 바로 저희 어떤 댓글들 또 질문들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우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장승나 형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안 했네요. 일단 양으로 만든다 데코라. 자 장승나 형님. 이희우님으로 읽으면 히우리로 읽어줘요. 희우리님께서 장승나 형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늘 이야기 나와서 로봇 심판 이야기 없어서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인지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지 등 로봇 심판에 관한 소식과 정보 궁금합니다.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2019년도 독립리그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시즌에는 이제 트리플 A 11개 팀에 이제 이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됐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경기에 이 로봇 심판이 아마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메이저리그는 네. 2024년. 조금 늦으면 2025년부터는 이 로봇 심판이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KBO 리그에서는 2020년도부터 이제 퓨처스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개선하는구나.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야구가 항상 먼저 어떤 그 제도라든가 도입이 됐을 때 KBO가 그 제도를 같이 이제 받아들이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거의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가 아직 이 로봇 심판을 메이저리그에서 도입을 시키지 않은 상황이라 KBO 리그에서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도입을 한 이후에 1, 2년 지난 이후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로봇 심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네, 많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심판에 대한 불신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매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생기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손S님께서 장성호 의원님이 직접 경험한 투수들 중에 패스트볼의 구위가 가장 좋았던 투수 탑3를 꼽는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누구 있습니까? 이 질문을 보고 네. 과연 그 수많았던 투수 중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김광현 선수가 생각이 나고 빠른 공 김광현. 네. 그리고 제가 청백전을 한번 해봤는데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기주 선수 공을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한기주 선수 공 엄청 빨랐고요. 오. 그리고 이제 짤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최대성 선수 159kg짜리. 그래서 요 세 선수가 딱 먼저 기억이 나더라고요. 김인아님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메이저리그에 속해 시즌을 치른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팀입니다. 대표팀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대표팀인지가 궁금하고요. 역대급 대표팀을 만약에 꾸린다. 아니면 지금 대표팀, WBC 대표팀. 만약에 어느 리그에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그리고 어느 지구에, 그러니까 동구냐, 중구냐, 서구냐, 어느 지구에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구가 세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근데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구가 좀 세고요. 네.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구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러면 좀 약한 지구 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으로 우승 못합니까? 우승 못하죠. 우승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지구 우승 안 됩니까? 지구?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그 내셔널 리그 쪽에서는 이제 동부 리그에 있는 워싱턴 내셔널스가 55승을 얻었습니다. 이 팀이 최악체였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이제 서부지구에 속해 있는 오클랜드가 60승을 거두면서 최소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대표팀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들어간다? 워싱턴 내셔널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162경기를 이제 치르거든요. 그러면 과연 한 40승 정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왜냐면 지금 우리 KBO에 오는 외국인 투수들이 트리플 A에서 날리는 좀 던진다는 선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막 20승씩 하잖아. 네. 그럼 메이저리그에 있는 지금 각 팀마다 1선발부터 5선발이라면 지금 KBO에 있는 외국인 투수들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승하기 쉽지가 않겠다. 이추영님. 아니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예. 이게 그러니까 팀이 만약에 해체를 하고 재창단을 하게 되면 그 인수 조건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소속 구단 재창단을 한 구단에 아마 다시 돌아와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MLB 파크로 넘어가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 거 권희동으로 조롱받을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권희동이 타점에서 반등하면 권희동 반대하는 하나 팬들. 아, 지금 계약이 안 된 선수가 야, 이명기, 권희동. 강리호, 정찬원 4명이죠. 예. 야. 강리호 선수는 뭐 얼마 전에 그 롯데자이언츠고 무슨 뭐 그 팬들하고 그 네. 뭐 소통도 나눴더라고요. 유튜브 방송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권을 풀어달라라고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롯데 쪽에서는 사실상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거는 롯데자이언츠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롯데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윤구 쪽에서는 불펜으로 뛰기 싫고 선발로 한번 다른 리그에서라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지, 해서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도 이제는 어렵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권희동, 이명기, 정찬원도 글쎄요, 뭐 각 팀에서는 지금 사인회 트레이드를 지금 해주겠다라고 지금 일단은 이야기를 했는데 소식이 안 들려요. 네, 그 진척이 없는 거 보니까 다른 팀에서 오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안타깝다. 정찬원, 그러니까 강리호 선수는 좀 그렇다 쳐도 새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리그에서 그래도 효율 가치가 저는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좀 이제 스프링 캠프도 시작을 했고 아니, 근데 얼마나 외로울 것 같아요. 좀 그런 외로울 것 면에서 같기도 차라리 한데. 서건창 선수 같이 그 FA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훨씬 괜찮은 겁니까? 그랬으면 아마 이제 연봉 대폭 삭감을 이제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팀에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생각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FA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 선수들이 개인 성적도 안 좋은데 막연하게 내가 무슨 등급이니까 다른 팀에서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FA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수들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 진짜 잘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처해질 위치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FA 신청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진짜 선수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수베로 감독의 2023년 5강팀 예상팀. 수베로 감독은 2023년 5강을 뽑아다는 질문에 LG, SSG, KT, 삼성 그리고 하나라고 답하며 모든 팀들이 치열하게 맞붙는 시즌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근데 수베로 감독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죠. 계약 마지막 해. 그렇죠. 3년째 마지막 팀입니다. 작년에 참 이야기가 많았죠. 네. 2년차 마치고 이제 감독이 이제 교체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손혁 단장이 딱 부임해가지고 단칼에 끊어버렸죠. 감독이 교체될 일은 없다. 내년까지 수베로 감독으로 간다. 그리고 손혁 단장이 와가지고 또 트레이드도 막 시키고 FA도 뛰어들고 키아하고 또 트레이드 활발했어요.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 이글스 올해 또 어떤 성적을 낼지 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네요. 글쎄요, 이제 어떤 성적이 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교체를 했고 최은성 선수도 영입을 했고 뭐 이태양 선수 영입을 했고요. 뭔가 이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을 저는 뭐 영입을 그래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달라질 거다. 예. 근데 순위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현 하는 언행을 보니 밑에서 세 번째 거. 자, 하나의 김서현 얘긴데. 야, 김서현 선수가 목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더니 30세이브라고 했어요. 그런데 30세이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얘기하니까 그럼 50세이브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김서현 선수가 문동주 선수하고 이제 캐치볼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그런 짤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한 10초짜리. 근데 김서현 선수 팔 막 여기 던지고 난리예요, 지금. 사이드로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고 시절부터 유명했거든요. 오버 던지고, 트리코더 던지고, 사이드 던지고. 근데 지금도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왜냐면 이게 릴리스 포인트가 바뀌게 되면
제구가 사실 잡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렵죠. 근데 김성현 선수는 사이드로 던져봤는데 제구가 잘 잡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기의 장점으로 하고 있어. 계속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공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선수입니다, 진짜로. 야. 기대가 되네. 네, 기대가 되죠. 네. 네. 인식 옹 이후 감독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누굴까요? 이제 김인식 감독 이후에 하나 감독. 한대화도 나오고 뭐 김웅룡, 김성근 감독, 한용덕 감독, 수배로 감독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중에는 김성근 감독이 가장 인기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 이글스의 인기가 그렇지. 급상승한 시기가 이 김성근 감독 시절이었거든요. 당시 또 마리화나 네. 막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야구 네. 이런 거 하고 근데 논란도 많았죠. 논란도 있었죠. 논란도 많았는데 팬들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사실상 김성근 감독 시절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장순아의 증문 스탑 들어가겠습니다. 장순아의 승문 스탑. 득점에서 신난도 떡볶이 같은 승부스타. 스프링 캠프 이제 선수들이 다 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 1차 캠프지와 2차 캠프지가 있는데 1차 캠프 있는 동안에 어떠한 스케줄로 좀 훈련을 하는지 또 어떠한 그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쭉 1차 캠프를 좀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1차 캠프. 네, 네, 2차 캠프 말고 1차. 1차 네. 캠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요 정도면 한 75초 갈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75초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2월 1일부터 이제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네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29일, 30일 뭐 나눠서 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선수들이 비시즌에 몸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와요. 이 정도 먼저 갔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독들이 한 2턴 정도 지나면 바로 라이브 배팅 들어가고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리. 근데 거의 대부분 연습량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전지훈련은 3일 연습하고 하루 휴식으로 가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 올해 좀 다르더라고요. 박진만 감독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알기로 삼성은 4일 연습하고 하루 휴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다른 팀들은 거의 3일 연습하고 하루 휴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몸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의 2턴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캐치볼, 뭐 PFP, 뭐 포메이션, 배팅 치고 하고 거의 2턴이 지나가면 이제 라이브 배팅을 합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그 라이브 배팅을 뭐 한 턴에서 한 2턴 정도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일에서 한 12일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습 경기에 들어갑니다. 연습 경기를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실전보다 더 중요한 연습은 없습니까? 네. 예. 실전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계속 이제 발견을 합니다. 1차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과 연습을 하고 이제 맞추고 이제 2차 캠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1차에서는 조금 이제 1차만 있는 팀들은 좀 그 기간이 좀 길죠. 그러면서 여유 있게 이제 스프링 캠프를 마지막을 하는데 땡! 1분 26초. 그럼 86초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0.1초 차이로 넘어갔네요. 0.1초 아니라 그냥 1초죠. 그러네요. 네. 네. 바보다 이게. 자, 다음 주는 장순아가 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군데에서 스프링 캠프를 마치느냐 네. 아니면 이제 옮기느냐에 따라서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한 군데에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팀들은 조금 여유 있게 스케줄을 가져가죠. 그 앞쪽에.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기간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2차 캠프로 옮긴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전을 많이 치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캠프를 하고 2차 캠프로 넘어가는 팀들은 스케줄이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앞에가. 넘어가는 팀들. 1차 캠프가. 네, 몸을 좀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2차 캠프로 넘어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계속 경기만 하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요게 약간 캠프지를 한 군데에서 끝내는 팀과 두 군데로 옮기는 팀의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군데에서 계속 캠프를 치르는 팀들이 삼성이 계속 같은 데서 하고요. 그렇죠. 이제 옮기는 팀을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옮기는 많잖아요, 옮기는 팀들이 기아, 롯데, 한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스무스탑 다음 주 입금해 주시고요. 자, 댓글 10개 씩도록 하겠습니다. 고퀄리티 있는 질문들 답변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보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늘 노멀하게 끝내시네요. 노멀하게. 예. 아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야구를 하든다. 댓구나. 됐구나. 됐구마.